스마트 앵커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세한 업종들이잖아요. 영세 5인 미만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난 후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 나중에 뒤늦게 대처를 하시는 모습이 좀 격분하기도 하고요. 기계, 금속과 인쇄, 이 봉제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 제조업은 199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며 도심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수년 동안 인구 고령화와 영세한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 취급을 받으며 쇠퇴기를 걸어왔는데요. 특히 임차료와 인건비가 비싼 서울은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심 제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른바 스마트 앵커. 현대화된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갖춘 생산 시설을 서울시 곳곳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형 소공인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자치구 공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도심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는 스마트 앵커 시설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미래 혁신 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 앵커 시설 조성 사업. 낙후된 그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장비를 통해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기획, 디자인, 유통 등 다양한 공정 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한 149개 그 도심 제조업 집적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런 도심 제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의 제도약을 도모하고자 시범적으로 스마트 앵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회복과 구직난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로 도심 제조업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국내 제조업은 종사자의 80% 이상이 정규직입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열악한 시설과 근로 환경, 종사자 고령화로 사양산업 취급을 받으며 서서히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스마트 팩토리가 접목된 앵커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자치구의 경우에는 스마트 앵커 건립을 위한 건립비의 40%를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개발 사업자도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업 종사자들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심 제조업 지원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거죠. 거기서 모든 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만들므로 해서 지역에 젊은이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력 감소 또는 이제 뭐 노후화된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IT가 접목된 이런 기계들이 들어와서 뭔가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생산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앵커 시설은 성동구에 들어섭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성동구에 집적돼 있는 이제 성수동의 수제화 산업은 서울의 이제 대표적인 도심 제조업 중에 하나고, 특히 성수동 지역이 이제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제화 분야가 또 이제 스마트 앵커에서 추구하는 그런 협업 모델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특성이 반영돼서 첫 번째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지어질 시설엔 국비를 포함해 약 1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본적으로 소공인들을 위한 입주 시설, 그리고 전시 판매장, 그리고 기획, 디자이너, 유통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전체의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의 사무 공간도 같이 들어서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건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는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작업 환경과 기획, 생산, 유통의 원스톱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도입되는 자동화 장비나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성수동 수제화 스마트 앵커 시설을 시작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1차 연도엔 중랑구와 중구가, 2차 연도엔 강북구와 구로구가 확정됐고 현재도 추가로 2곳의 투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역시 다양한데요. 중랑과 강북은 봉제업을, 중구는 인쇄업, 구로는 기계 금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지 각 자치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동구에 이어 스마트 앵커 시설이 들어설 곳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중랑구와 중구. 중랑구는 봉제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제 패션 산업이 중량구가 서울 시내에서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제조업, 중량구 제조업 74%를 패션 봉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구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죠.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스마트 앵커 유치를 하게 된 거죠. 중랑구에 등록된 봉제 업체 수는 사업자 등록 기준 2,500여 개, 종사자 수는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시에서도 중랑구 패션 봉제 산업 육성 필요성을 인정해 면목 2동과 상봉 2동 일대 약 29만 제곱미터를 패션 봉제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봉제 업체는 대부분요 굉장히 소규모예요. 임가공이고 쉽게 말하면 단추 하나만 다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바느질만 하는 공장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부터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ICT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판매처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여성 의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여성 의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첨단 유행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죠.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이 6개월 후에는 유행하겠다 하면 사전에 저희가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제품 생산하고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총괄 개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랑군의 봉지업 종사자들은 스마트 앵커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넓게 분포되어 있던 이제 그 봉제업계 업체들을 한 지역으로 특정 지구 내로 이제 유인해서 거기서 바이어들이 효율적으로 짧은 거리 안에서 동선 안에서 이제 일감이라든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소공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좀 전달을 받지 못하는 정보의 전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좀 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변화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중랑구 봉제 스마트 앵커는 올해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무난히 수용된다면 2021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용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공용 주차장과 같이 있는 고물상 부지가 있어요. 재활용 부지 근데 포함해서 한 1,567평방미터 정도 저희가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저희 구 부지고 일부가 민간 부지죠. 그래서 같이 수용해서 일대를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형 일종의 허브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교육 시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공동 작업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순한 공장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입주업체 선정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은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봉제 산업 같은 경우 19가지 공장이 있어요. 그 공정별로 대표 업종들을 하나씩 묶어서 협동조합 구성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가 협동조합 형태로 공개 경쟁을 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중랑구와 함께 1차 년도 시설 부지로 선정된 중구는 어떨까? 중구는 도심 제조업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중구의 인쇄소는 서울시 전체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미 부지 선정까지 끝마친 상황. 현재 그 스마트 앵커 개발지는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중구 마른예로 85-5 일원인데요. 여기는 그 세원 6-3-4구역 그 재개발을 하면서 저희 구청의 기부 체납 그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그 대지 면적은 약 1,2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좀 지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거기 안에 인쇄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그 인쇄 업체 그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장, 세미나실, 그다음에 샘플 작업실, 공정 체험실, 공동 구매 창구, 그리고 청년 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0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비 20%, 시비 20%를 포함해 약 3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중구는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올해 그 중앙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내년에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택 개발업체를 공모에 선정하고 해서 그 2020년에 공사에 착공할 그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수와 분진 등 공해와 소음 문제를 고민해왔던 중구는 스마트 앵커 시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사실 그 인쇄업을 하면은 뭐 기획, 인쇄, 후가공, 뭐 유통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그동안 그 충무로 곳곳에 이제 좀 산재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산발이들 이용해서 저기 결과물을 가지고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충무로 일대가 같은 경우 도로도 좁은데 그 인도까지 점령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좀 입혔어요. 근데 이 스마트 앵커가 들어서면은 그 안에서 그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마트 앵커 그 안에 있는 뭐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좋아지기 때문에 인쇄 종사자들한테는 그 좀
뭐 건강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앵커 시설이 노후화된 영세한 업체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트 앵커 시설 조성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관련 업 종사자들이 도심 산업 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데요.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힌 자치구도 있습니다. 패션 봉제업 스마트 앵커 시설을 추진하고 있던 성북구는 주민 반대뿐 아니라 부지 매입 문제로 타당성을 검토 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심사를 통과해 확정된 스마트 앵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입장의 사람들, 스마트 앵커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랑구와 마찬가지로 패션 봉제 산업 분야 스마트 앵커 사업을 추진했던 성북구.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처음 이제 대상지로 선정을 할 때 성북도 이제 대상지로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구에서 이제 주민들이 아마 그 반대하셔서 이제 절차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그 기존의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계속 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이제 시설의 그런 현황보다 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좀 부각돼서 좀 많이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북구 역시 봉제업 밀집 지역인 만큼 해당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본래 월곡 이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교통난과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장이 11구역으로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원래서부터 장애 주차장하고 월곡 주차장 부지가 이제 두 개가 검토가 되었었는데 시유지이므로 추진이 어렵다고 이제 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지를 교환해서 장애 주차장을 구유지로 만들어서 추진하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봉제 공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스마트 앵커가 하나 들어오는 분에서 그 주위에 다 봉제 공장에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는 거고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확장되게 되면은 거기는 봉제 공장일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 뉴타운이 아니고 거기는 다 사람들이 거기는 봉제 공장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성북구와 관련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미 장위동에는 봉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고 주민이 걱정하는 만큼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사실 장이동 같은 데 보면 건물마다 봉제 공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봉제 공장 그거 해봤자 한 층에 5개에서 7개 공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 생긴다라고 해서 봉제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나 교통 편의가 문제가 된다. 지금 봉제 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장이동이에요. 근데 그거는 봉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여기 그분들이 이제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기왕이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주민 설명회를 좀 미리미리 좀 가져줘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곡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확정을 해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성북구는 얼마 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앵커 시설 추진과 관련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구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될지, 추진하게 된다면 그 대상지는 어디로 정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잡음이 들려오는 건 구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구는 기계, 금속 분야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2000년도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형 설비 시설들로 인한 소음, 진동, 주변의 초등학교라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빈번한 화물차 이동, 뭐 그러한 걸로 생활의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립이 예정된 곳은 현재 개발 중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적진의 임대사업시설 부지. 하지만 구로구는 예정지의 산업시설 건립은 법정사항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임대산업시설 부지 개발은 법정사항인 건 맞지만 스마트 앵커 사업을 통해서 기계, 금속 이러한 제조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기계, 금속 업체보다는 지식산업센터나 또 우리 구로 스마트 도시화에 맞는 4차 산업 등의 생산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삐걱대는 사업. 구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제조업은 외곽으로 밀려났고 고부가가치를 내세운 다른 산업에 집중되면서 서울의 제조업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만도 25만 개가 넘는데요. 시설의 노후화와 나이 든 장인들의 은퇴와 이탈이 잇따르고 기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해초됐습니다. 도심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도심 제조업의 비전은 무엇일지 들어봤습니다. 스마트 앵커 시설 1개소당 투입되는 예산은 160여억 원.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개소가 모두 건립된다면 약 3,100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스마트 앵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도심 제조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생산 원가 경쟁력 저하와 명세한 하청 방식의 생산 구조, 낙후된 생산 시설과 작업 환경, 거기에 종사 인력의 고령화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 앵커 시설을 추진하고 사업 성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도심 제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봉제 쪽에는 그냥 원단 성질 또 그 체형 모든 부분에서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계가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배가 많이 나왔고 어떤 분은 이제 홀쭉하고 같은 사이즈라도 그래서 체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동화해서 기계를 전체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는 입장인. 중국이나 뭐 동남아 뭐 저가 공세로 들어오는 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대구처럼 옛날 엄청나게 다량 생산하는 섬유 그런 산업들은 이미 그 인건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그 동남아 국가나 중국하고는 이제 경쟁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해외로 다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패션의 그 주 관점이 소량 다품종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이제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디자인하는 그 기능이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패션 디자인도 좋지만 이 패션 디자인을 시제품물 같은 거를 이제 샘플 같은 거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우리 중구에 있는 그 숙달된 그 장인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그 임금이 싼 나라와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쇄가 그 종이로 뭐 책만 인쇄한다고 생각하는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 인쇄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과자 봉지 그에 들어가는 그
그 뭐지 아. 포장지 있잖아요. 포장지에도 인쇄가 다 들어가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옷에 들어가는 라벨 같은 것도 그것도 인쇄고요. 트랙터에 들어가는 그런 건 다 인쇄입니다. 그래서 인쇄가 지금 이 책만 만든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는 인쇄 스마트 앵커 건립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재 봉제 스마트 앵커 시설 조성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대구시장 저 주변하고 남대구시장 또 이쪽에 그 패션 봉제들이 또 많고 네, 거기에 맞아요. 관련된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예전에 과거에 중구의 그 제조업을 이끌었던 분야가 인쇄하고 패션 봉제 그 산업인데 이거를 사양 산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심 산업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이 되고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국가에서 장려를 안 했기 때문에 봉제 산업 하면 거기 3D 업종 되게 더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자체부터 좀 편견을 좀 바꿔야 되고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사업 관계자들은 스마트 앵커 시설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공존하는 장소로서 도심 제조업 혁신의 첫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냐 이걸 뭐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봉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마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 산업국가로 우뚝 섰고 여전히 세계 5대 제조업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기계, 금속과 인쇄, 봉제를 중심으로 한 도심 제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 기능이 다시 도시 안으로 돌아오는 추세고 서울은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이 많이 남아있어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심 제조업의 육성과 혁신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스마트 앵커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이끌어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